다음 주부터 약국 등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최대 2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됩니다. 일본이 대구와 청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온 입국자들에 대해 2주 동안 정부 시설에서 격리한 뒤 입국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467명 늘어 6,088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 이어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녘동포의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며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신을 했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6천 명을 넘어선 오늘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고 구하긴 어려운 마스크를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국내 환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내용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나온 정부 대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마스크를 2장씩만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평일에는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 있고 또 살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선 생산량의 10% 이내로 허용되던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생산량의 50%, 약 500만 장이었던 공적 물량 비중은 80%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공적 마스크는 약국에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약국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됩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의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제한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과 같은 방식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와 같이 줄을 서는 경우 부모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지만 현장에 오지 않은 자녀 대신 마스크를 사는 건 금지됩니다.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리 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선 구매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 사람이 한 장씩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 설비 확충 등을 통해 하루 1,000만 장인 마스크 생산량을 한 달 안에 1,400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20% 물량에 대해 10,000장 이상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재기 등으로 가격이 불안할 경우 최고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자, 마스크 구하는데 지친 사람들에게는 오래 줄 서지 않아도 되고 가서 2장이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오늘 대책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했는지 또 일선 약국에서는 혼란은 없을지 화강윤 기자가 이런 내용들 취재했습니다. 어제 발표하려던 마스크 수급 대책은 오늘 오전으로 미뤄졌는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져 정회를 하고 오후로 발표가 또 연기됐습니다. 쟁점은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검토했는데 일선 현장의 혼잡이 해소되지 못할 거란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산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오부제로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오부제 역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 신분증을 그저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 대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약국은 업무 부담이 걱정입니다. 처방전은 이렇게 딱 찍으면 입력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바코드도 없고 일일이 수기로 숫자를 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공평성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급한 사람은 이렇게 예세도 많고 그런 이제 기저질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게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평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개로 이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많이 부족하고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 구매를 장담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어린이는 대리 구매가 불가능한 데다 못 산 물량이 다음 주로 2월도 안 돼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 설비 늘리고 또 주말에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시중에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일부 공장에서는 이 마스크의 핵심 자재인 이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필터가 부족해서 가동을 멈춘 곳도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원래라면 기계 가동 소리로 굉장히 시끄러워야 하는데 지금은 기계 가동이 전면 중단돼서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전체에 비닐이 덮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는 마스크 필터가 바닥나 생산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진이 다 돼서 똑 떨어진 거예요. 하루 최대 마스크 5만 개를 만들어 온 이 업체는 주로 중국산 필터를 이용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중국 정부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처럼 신생업체고 조그만 영세업체한테는 거기 그 배정하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국산 마스크 필터 생산량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마스크 생산 업체도 곧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15만 장 정도 하다가 지금 10만 장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동이 지금 현재는 불가한 상황이에요. 일방적으로 배정을 안 해주니까. 국산 필터 생산량을 늘리려면 서둘러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 10군데, 5군데만 거래하다가 지금은 뭐 한 20, 30군데로 넓히고 이게 터지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대 돌아가고. 정부는 내일부터 마스크 원료인 필터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생산과 유통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스크 공장이 멈춰서는 일이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 일본에서 발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2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아베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용은요,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2주 동안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증상이 없을 경우에만 입국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를 입국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금지 구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 중국인의 관광 목적 방일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문턱을 이렇게 높인 일본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 주부터 일본은 거의 모든 초중고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도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데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100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중국인과 한국인입니다. 지금 관광객 절반을 막더라도 도쿄올림픽은 살려야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 9일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긴급조치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7월에 도쿄올림픽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할 수 있는 시한 또한 3월 말입니다. 그 전까지 총력을 다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서 도쿄올림픽을 지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내 확진자가 현재 1,1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숫자도 숫자지만 그동안 감염자가 없었던 지방으로도 확진자가 퍼지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이게 아베 정부의 지지율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에 빗장을 건 나라들은 방역 능력이 없어서 투박한 조치를 한 거라는 게 지금까지 외교부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일본과 또 호주처럼 방역 선진국도 입국 제한 조치를 들고 나오자 우리 외교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계속해서 정부 반응을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격리하겠다는 일본 정부 결정에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을 초치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확진자 급증은 대구, 경북, 신천지 같은 특정 지역, 그룹에 집중됐고 신속 정확한 검사 역량의 결과라고 충분히 설명해왔는데도 과도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줄었다 해도 일본 방문자가 매달 수십만 명에 이르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다 호주도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11일까지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매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호주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대부분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투박한 제한 조치를 하는 거라고 평가했던 강경화 외교장관.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고 하는 아주 그런 투박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이나 호주 같은 방역 선진국들이 그것도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는 놔둔 채 우리에게만 금지 조치를 한 상황이라 우리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한 곳은 98개 국가 지역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내일 100여 개 국가 주한 외교단을 불러 직접 수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까지 국내 환자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진 환자는 모두 6,088명입니다. 9명이 더 숨지면서 사망자는 42명이 됐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88명입니다. 그럼 전체 환자가 처음 100명을 넘었던 지난달 20일 이후 오늘까지 2주 사이에 환자 증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쪽의 그래프가 그날 기준으로 이제 전체 환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그날 그러니까 하루에 늘어난 환자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27일부터 500명 넘게 하루 환자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였죠. 이번 달 3일에 하루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8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제와 그리고 오늘은 하루에 늘어난 환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환자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환자 숫자가 여전히 많고 또 어디서 또 퍼질지 모르는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선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할지 김영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이틀 연속 확진자 증가 폭이 400명대로 조금씩 줄어든 이유를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 관련 유증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부터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일반 시민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구 지역과 경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은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신천지 대구교회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10명 이상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잇따르고 있고 신천지 신도들의 가족과 지인을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대구의 상황이 2차 물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사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긴장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대한 휴원을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또 밀접한 접촉을 최대한 피해달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최근 환자 증가 추이를 앞서 살펴봤는데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확진율 그러니까
전체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도 분석해봤습니다. 그 수치도 최근 나흘 연속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의미를 정혜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월 초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통계로 확진율을 따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확진율이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 즉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그래프에 변화가 생긴 건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등장한 시점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래프는 11일간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최근 나흘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를 검사받은 사람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느냐보다는 확진율의 추이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어쨌든 이 확산을 뚝을 막아서 지금 컨테인하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유의미하게 막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해석이고. 전체 확진자의 90%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율 역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온 2월 26일 이후 주춤하기 시작했고 3월 들어서는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기간 2, 3주가 지나는 이번 주나 다음 주 퇴원자 숫자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도 2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격리 해제자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숫자 속도만큼 격리 해제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확진율이 꺾였다고 해서 앞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현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 같은 대규모의 신규 감염 경로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TBC 박정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오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이곳 경북대병원에서 숨진 60대 남성을 포함해 대구에서 5명, 경북에서 4명 등 추가 사망자 9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사망자 42명 가운데 41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사망자는 80대 환자가 4명이고 70대 2명, 60대 3명입니다. 안동의료원에서 숨진 1명을 빼고는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중증과 경증 환자의 분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구에서는 2,10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4곳에는 500여 명만 입소한 상태입니다. 하루 수백 명씩 늘어나는 환자 속도를 못 따라잡는 상황입니다. 교정시설에서도 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교도소 교도관인데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교도관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대구를 빼면 경북 경산시가 경북 지역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이 3번째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산에서는 오늘만 확진자 59명이 추가돼 환자 수가 34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 전체 환자의 40%가 경산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신천지 관련 환자입니다. 경북의 신천지 환자 60%인 226명이 모두 경산 주민이어서 감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산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통상을 넘어선 특별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TBC 박정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어제 오늘 36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600곳 가까운 경상북도의 복지시설을 통째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푸른 요양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건물 1층엔 마스크를 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어제 80대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몸이 안 좋아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성이 떴으니까 저희들 그날 오후에 바로 들어갔죠. 3월 4일날 되면서 저희들 그날 전 직원이 들어가지고 검퇴하고. 이후 요양원 내 입소자와 직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까지 입소자 26명, 직원 10명 등 모두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 요양원엔 오늘 오전 건물 밖에 대한 방역부터 먼저 이뤄졌습니다. 이 건물 2층에 확진 환자들이 현재 격리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 요양원과 인근 병원 일부 병동을 소독하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요양원의 감염원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데 신천지와 관련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이곳 외에도 칠곡, 경산 등 사회복지시설 18곳에서 95명의 환자가 나오자 예방적 차원에서 도내 58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외부와 통째로 차단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서울도 이제 환자 숫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이나 직장 또 복지시설에서 여러 명이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상황은 한소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와 용산구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껏 환자가 없던 지역인데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를 뺀 24개 구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은데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14명이나 됩니다. 이어 성동구 아파트 13명, 종로구 명륜교회와 노인복지회관 관련 환자가 10명입니다. 서울보다 하루 먼저 환자 100명을 넘긴 경기도에도 10명이 감염된 수원 생명생교회가 대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천안 줌바댄스 학원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전체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집단 감염과 관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소집단 발생, 요 문제가 지금 사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울시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단체 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환자 105명 가운데 79명은 격리 치료 중이며 나머지 26명은 퇴원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곳곳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을 중심으로 한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한 동전 노래방에 다녀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녕의 한 동전 노래방,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노래방 관리인이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손님 2명이 잇따라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확진 판정을 받은 관리인이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보건당국의 대응도 늦었습니다. 노래방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가운데 2명은 근처 PC방에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감염 전파가 우려됩니다. 노래방 등에서 유사한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에 씌우는 일회용 덮개는 눈에 보이는 침방울 크기만 막아줘 바이러스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PC방 역시 키보드나 마우스까지 일일이 소독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크나 손잡이 이런 거 전부 다 에탄올 소독하고 있고 일회용 장갑도 이렇게 채가지고 손님들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녕뿐 아니라 부산과 경북 안동에서도 각각 PC방과 동전 노래방을 이용한 6명이 감염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가운데 증상이 없는 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2,400명 정도 됩니다. 곧 격리 3주가 되는데 방역당국은 그때까지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되는 거라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검사 없이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청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일부터 증상이 없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방역당국 발표에 대구시가 반발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는 절대 격리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 1,914명 가운데 22.5%인 2,456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천지 교인들께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시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방역당국이 공문을 보내도 지자체장이 꼭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전수조사부터 마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난색을 표합니다. 한정된 검사 역량을 신천지 교인에 집중 투입하는 게 현 시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시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 격리 해제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여전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포장 전에 마스크를 맨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비비는 모습, 한 마스크 공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업체가 나서서 사과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마스크 6,000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 공장 아르바이트생이 막 생산된 마스크를 장난스럽게 포장지에 담습니다.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쌓여있는 마스크를 맨손으로 만지더니 급기야 마스크에 얼굴을 비비기까지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와 동료가 SNS에 이 영상을 올린 건 어제 오후. 영상 속 A씨가 위생장비 없이 마스크를 만지는 모습에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출고가를 올리지 않아 착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과도한 관심 표현으로 휴식 시간에 위생모와 마스크를 벗고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생 문제에 대해선 라텍스 장갑보다 하루 10번 손 소독을 강제하는 맨손 작업이 더 위생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영상을 찍은 전후 4시간 동안 생산된 마스크 약 6,000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 라인에 투입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측은 A씨 등이 나이가 어리고 고의는 없어 법적 대응을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에 직원을 보내 제조 과정과 제조 설비 전반에 위생상 문제는 없는지 점검 중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노동자들은 방역 물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계 1위의 대형 택배 회사 기사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택배 기사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여전히 마스크 안 쓸 사람도 많아요. 회사 측에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고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일할 시간도 빠듯하다 보니 각자 알아서 구입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맨날 시간이 쫓겨서 배송을 하는데 마스크 여기 줄 서서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배송을 받는 고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택배 아저씨가 마스크를 안 끼고 오시니까 무섭죠. 저희도 시겁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고객이 마스크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스크가 다 떨어져서 없다니까 안타까웠는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코로나 확진되면 여기 지역 전체가 다 마비라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만 2만여 명에 달합니다. 회사 측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 대구 경북 지역과 공항 등 당장 급한 곳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며 회사 책임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구입을 하시거나 이런 노력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만 안 준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택배 기사를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비할 책임이 택배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신장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해야 하는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며칠째 투석도 못 받아 보건당국의 빠른 대처가 절실했는데 이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대응을 보면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질환자 신모 씨는 주말부터 열이나 이번 주 투석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북대학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어제 낮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석 치료가 급하다는 상황을 알리자 대구 북구보건소 측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토요일 날 투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못했다.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럼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오늘 오전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입원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짐을 싸던 심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투석 환자는 안 받는데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대구시에서 오류생인 것 같은데 저희가 대구시랑 다시 연락해서 여쭤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코로나19 환자 분류 지침에 따르면 심 씨는 고위험군 환자로 투석이 가능한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미 사과 맛이 갔거든요. 맛이랑 이런 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의 물만 먹고 있거든요. 심 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국에 3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중에도 밖에 나가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정부가 맞춤형 앱을 도입할 방침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권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제 오후 대구시 달서구 송현역. 한 할머니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가방을 이용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도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떼를 쓰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8살 확진자 A씨가 대구의 딸 집에 격리돼 있다가 자신의 김천집으로 가겠다며 나선 겁니다.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할머니는 그제까지 집에서 병원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딸이 집을 나서는 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이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소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뭐 땅에 둥글고 뭐 이러더라고. 경찰한테 또 혼나는데도 사람 안 지나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어제는 도저히 상상할 마음이 안 생겨갖고 문을 안 열었어요. 경북 안동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된 한 확진자가 가게에 나와 장사를 하기도 했고 국립발레단원은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격리 대상이 3만 명에 이르자 정부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부터 도입됩니다.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으로도 알람이 울리지만 매칭돼 있는 전담 공무원 휴대폰에도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노약자들이 앱을 설치하기 힘든 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갈 경우 알 수가 없다는 점 등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여전히 하루 400명 넘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 대구병원이 오늘부터 일반인 확진자 진료에 나섰습니다. 700명 넘는 올해 신임 공중보건의들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국군 대구병원 앞에 구급차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시민들을 이송하는 겁니다. 첫 환자 인계 중입니다. 오비병동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이 부족해지자 군병원이 일반인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이 98개밖에 없었지만 공병대까지 투입해 5일간 공사를 진행했고 병상을 303개로 늘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도 대폭 충원됐습니다. 230여 명 수준이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을 430여 명으로 늘렸고 일주일쯤 앞당겨 그제 졸업식을 했던 신임 간호장교 75명 전원도 투입됐습니다. 정말 많은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어서 선임 간호장교로서 굉장히 지금 고맙고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신임 공중보건의 742명은 4주간의 군사교육은 뒤로 미루고 오늘 직무교육에 이어 다음 주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주변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320명은 대구에, 150명은 경북 지역에 투입되는데 코로나19 환자 진료나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무료 급식소들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요즘은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무료 급식소 앞입니다. 어르신들이 긴 줄로 건물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행렬로 보이지만 문이 열리자 불이 나게 검은 봉지를 받아갑니다. 감염 우려로 무료 급식소가 폐쇄되면서 급식소 측이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단은 부실해졌습니다. 대체식이다 보니까 밖으로 또 가져 나가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라면 그리고 적석밥 이 정도 수준에서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밀접 접촉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 식당도 문을 닫자 지역 주민들까지 몰리면서 밀접 접촉은 잦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지만 끼니를 굶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붙어있는 거 뭐 그래 다 안 좋다고 사도 뭐 그런 대로 막 경계를 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 한 끼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섬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남녘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빈다고 적었는데 한반도 정세에 대한 솔직한 소회도 담겨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먼저 정경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국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동포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겠다고 적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고도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했습니다. 친서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김 위원장의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친서는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했던 지난해 10월 친서 이후 126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내왔다고 판단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답장 형식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이 협력을 원하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는 취지가 문 대통령의 친서에 담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보건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인데 대화의 끈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넘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동생인 김여정이 청와대를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낸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대체 북한의 속내가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막말 비난 담화 이후 만 하루도 안 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것은 북한이 애초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김 위원장 분신이라고 할 만한 김여정을 통해 청와대를 전응하다고 호되게 몰아붙인 뒤 북한 의도 파악에 부심할 청와대를 향해 김 위원장 친서라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때리고 어르는 방식으로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인 것인데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효과는 더 극적이지. 하루 만에 친설교함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 가능성을
동족보다 동맹을 중시해왔다는 김 여정의 비난에서 보듯 김 위원장 친서에는 남한이 미국에 너무 휘둘린다는 얘기가 은유적으로 담겼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정의 노골적인 담화와 김 위원장의 은유적인 친서를 합치면 하나의 편지로 완성되는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 협력을 시작으로 개별 관광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협력이 물꼬를 틀 가능성이 생겼지만 한미 공조보다 남북 협력에 주력하라는 게 북한 주문이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당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를 비롯한 다른 중진 의원들도 탈락했고 민주당에서는 3선을 지낸 민병두 의원이 공천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통합당 공천 결과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홍 전 대표가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를 접고 민주당에서 김두관 후보가 나선 경남 양산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관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그동안 일관된 방향과 방침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SNS에 공관위원장이 경선을 약속해놓고 어겼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경남 거창 고향 출마를 고수했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탈락했습니다. 험지로 꼽히는 경남 창원 성산에 나가라는 공관위의 요구에 고향 아니면 공천받아도 안 가겠노라 버텼지만 결과는 컷오프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부산 중영도 지역구는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지역에 전략 공천 논란이 있었던 이현주 의원은 대신 부산 나물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5선 이주영 의원과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등이 공천을 두고 맞붙었던 경남 창원 마산 하포에선 현역 의원 둘 다 탈락했습니다. 또 경남 진주을 4선 김재경 의원과 경남 거제의 재선 김한표 의원도 공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에선 3선 민병두 의원이 고배를 들었습니다.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이는데 민 의원은 2018년에 논란이 불거져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당 최고위가 의원직 복직을 결정하기도 했다며 공천 배제는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공개되면서 보수 야권의 움직임에도 눈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낸 직후 태극기 세력으로 꼽히는 자유공화당은 통합당의 공천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응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자유공화당이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분 문제 등을 이유로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수 세력이 조건 없이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치라는 것이라면서 본인은 오늘 미래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 비례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국민에게 속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실형 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수산물의 일본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참치, 갈치, 전복 같은 수산물들이 쌓이고 있는 건데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냉동창고. 통째로 얼린 참치부터 부위별로 손질된 참치까지 팔려나가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세계 최대 참치 소비국인 일본이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로 한국산 수입을 줄인 데다 최근엔 코로나19를 이유로 좁아진 수출길마저 막아버린 겁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치 같은 경우는 냉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기 때문에 한동안 상품은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폐기를 합니다. 일본이 문제 삼는 건 컨테이너를 쓸 형편이 안 되는 중소업자들의 냉동탑차 수출 방식입니다. 수산물을 실은 냉동탑차를 그대로 배에 싣는 방식으로 운송해 왔는데 부사단과 시모노세키항을 오가는 일본 선사가 차량 선적을 당분간 금지시킨 겁니다. 냉동탑차 운전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루트인 후쿠오카와 오사카항 쪽도 언제 막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쪽 자기 선사 보호를 위해서 그쪽 선사에서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라도 늘리기 위해 반값 행사까지 하고 있지만 외식 자체가 급격히 줄면서 대책이 없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뭐 낮에는 반은 쉬고 반은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뭐 인건비랑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길이 막힌 건 전복과 갈치 등 다른 어종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민들과 유통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이탈리아에선 확진자도 크게 늘고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며 코로나19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사이 28명이 발생해 모두 107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도 3,0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즉 치사율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열흘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또 모든 스포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금지하고 볼키스나 포옹 등의 전통적 인사 방식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O di contenimento diretto del virus o di ritardo della diffusione del virus, perché abbiamo delle strutture ospedaliere, un sistema sanitario e rischia di andare in sovraccarico.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한 방송 프로그램이 기침에 시달리는 요리사와 이탈리아 상징 음식인 피자를 연결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조롱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사는 결국 영상 삭제와 함께 주불 이탈리아 대사관에 사과 서한을 보냈고 주 이탈리아 프랑스 대사는 이탈리아 외무장관과 함께 피자를 나눠 먹으며 이탈리아 민심을 달래야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